경기도 입주자 대표 연합회 지부장 김정대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 주제가 공동주택 관리 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놓은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방향이랄지 1, 2, 3 다 이게 발제자들이 거의 나온 이야기를 제가 보충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주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 양측이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은 지자체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개축이 어떻게 잘 운영을 잘 함으로 인해서 단지 내의 분쟁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 이야기는 분쟁의 문제점,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단지 내 감사, 그리고 사업자 선정 지침, 이 세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나 또는 관리 주체는 무슨 갑을관계를 떠나서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진행해야 그 일이 마땅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각과 을로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관리 주체인 소장을 입주자 대표회에서 마음대로 해고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시킬 수도 없고, 또 관리 주체와 윈윈하면서 단지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로 그 자기네들 주장만 한다면은 그게 올바른 관리 문화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는 작년 8월 달에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꿨습니다. 이만큼 공동주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대립 문제랄지 그 단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분쟁이 어떤 관리 여러분들이 우리 단지 내에 어떤 분쟁이 있는가, 그것은 쭉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오신 대로 층간소음이랄지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서로 입주민과 그리고 또 입주자 대표 회의와 그리고 관리 주체와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입주민들은 자기들이 뽑아놓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한 불신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물론 또 다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동대표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추천해서 자기 동대표가 됐어요. 동대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면 왜 당신 동대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 동대표 회장은 막중한 책임, 1년이면 몇백억 또는 수십억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어떠한 그 대우 면에서는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들은 대표들대로 불만이 많고, 또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집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관리 주체와 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맞지 않으면은 소장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갑질하는 것 같이 불평이 있어가지고 합의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건데, 저는 동대표를 했고 동대표 회장을 했고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그 단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어디에 내가 편을 드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임기가 거의 되어가는 동대표 입장에 쓸 것인가? 새로운 동대표들을 새로 뽑아서 그 사람들 입장에 쓸 것인가?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반목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면은 관리 주체가 형평성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관리 주체와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와 그리고 또 새로 입주민들 하려고 하는 입주민들 또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불협화음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시간 내에 아무런 어떤 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교육을 통해서 입주자 대표들, 입주자 회장들 주로 많이 참석했는데 오늘 우리 경기도 지부에서 약 140여 명 지금 동대표님들이 참석하셨어요. 회장님들도 이임해서 많이 참석은 안 하셨지만 아까 우리 도지사님이 소개한 그분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안산 지회장님도 참석하셨고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는 경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평성이냐?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그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관리 주체는 우리 입주자 대표에는 권한만 있지 무슨 어떤 권한을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불만 불평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아파트 우리 경기 지부는 앞으로 17년도에는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동대표와 입주자 대표 회장과 그리고 관리 주체까지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각 시별로. 그 교육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단지 내 그 감사 등 장기소송 충당금 문제, 사업자 선정 이런 것이 분쟁의 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 문제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그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잘 알고 인식이 되면 그런 분쟁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입주자 대표의 이상을 정립해 달라는 것을 지금 지자체에다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가장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회의를 참석하는데 동대표 회장들이 회의 참석한 회의 그 참가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경기도만 이것을 다 삭제해서 관리규약 준칙에 삭제를 해가지고 회비 납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관리규약 준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되어 있고 또 시에다가 또 회의비 참석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2조 7항에 보면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 회비를 참가비를 연합회 회비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동적으로 준칙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장이 회비도 내지 못하는 입장에서 참석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건 반드시 회비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각 단지의 일들은 저희 경기도 아파트 연합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열심히 해서 많은 교육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분쟁의 문제, 소지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주자 대표 경기도 지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대 경기도 지부장께서 그 발제하신 내용의 핵심은 분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발제문과 토론문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서 들으시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토론자께서는 7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 회장 이선미입니다. 일어나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번 그 토론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 가셨지만요, 감사드리고, 그동안 2년 한 반 동안 우리 백원국 실장님하고 또 소통하고, 또 새로 오신 그 여성부 과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또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그 팀장님, 염준호 팀장님 이하 직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2016년도는 정말 우리 회원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제 점검 또 관리규약 준칙으로 30일계 시군하고의 많은 그 소통 부재로 힘들었지만 그런 아픔을 딛고 나니까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었고, 또 오늘 그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회가 경기도청이 이런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세 분의 발제가 있었지만 제가 경기도청에 이제 15개를 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15개 이겠습니까? 제가 잠시 있으면서 이게 지금 그 SNS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내용에 빠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수도 난방 검침이 사용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관리비가 많다 그러냐라는 문제, 또 언론의 비리라고 비춰지는 부분들이 과연 비리인가라는 문제, 언론이 균형적인 시각의 어떤 그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현실감 있죠. 그다음에 그 행정력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 지침을 한번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 18번의 절차가 거쳐져야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 잡수입을 또 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규약으로 담아놓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문제입니다. 또 그 최저임금이 해마다 지금 올라가면서 내년에 또 뭐 10%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소 소장의 인건비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최저임금이 반영되는 정말 자격도 없는 그 기사 한 사람의 월급이 270만 원, 80만 원 될 때 이 역전 현상을 우리 그 앞으로 중앙 정부나 경기도나 지자체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에는 없지만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다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고용 안정과 관리자로서의 지위 확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위탁관리 시스템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위탁관리 회사의 어떤 그 협의가 되거나 소통이 되면 관리소장은 며칠자로 그만둬야 되는 이런 우리 신분의 고용 안정이 지금 불안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그 위탁관리 계약서를 좀 고시를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들이 법으로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경기도 같은 경우 2016년도에 3,800개 단지 중에서 1,775명이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소신있게 그 단지의 어떤 시설물을 알고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상식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회도 정말 일 잘못하는 회원들, 부끄럽게 하는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주택관리사법이 제정되어서 입주민들의 어떤 그 권익을 위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2017년도에 실시하는 공사 용역 5억 3억짜리 컨설팅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공사는 1000세대 정도가 조금 맞지 않나라고 싶고요. 실제로 인원이 부족해서 행정력도 부족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의무 대상 150세대 이상 다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저도 용인 지부장 할 때 명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성원 돼 있어서 했습니다만 한 번도 2년 동안 불려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93조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서 감사를 지금 이제 도청에서 하고 있고, 일선 경기도인 경우에는 30회기 시군에 감사팀을 다 구성하도록 동료도 돼 있고 그 감사권을 지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소장님들은 감사가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했다가는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으로 걸리고 절차가 18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소한 거 하나에도 지침 위반, 소신 있게 입주민을 위해서 과연 찾아서 하는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입주민 여러분의 커뮤니티 활성화하지만 커뮤니티 활성화 과연 소장님들이 해야 될 몫인가? 이런 부분들은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관리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은 그 유명무실한 분쟁조정위원회 말고 감사팀 옆에 용인시, 수원시 가면 감사팀 옆에 책상 한 3-4개 놓으시고 분쟁조정팀을 넣으셔서 법률 전문가, 뭐 시민단체, 뭐 건축사 모셔놓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아파트와 지자체 사이에 어떤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 적발식 감사보다는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입주자 등의 지금 합리적인 이성이 성숙되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등 한두 명의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를 하죠. 악성 입주민들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죠. 이거 내놔라, 서류 5년치 내놔라. 이런 분들을 어떻게 과연 그 소장의 혼자 힘으로 또 현직 그 입주자 대표 회장님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물론 이 안에는 입주민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도 계시지만 끝이 나지 않는 민원과 의혹 제기, 고발 이런 걸로 인해서 뭐 3년치, 4년치 서류 다 내야 되고, 그죠? 행정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악성 민원 제기자와의 그 마찰이 두려워서 동대표도 하려고 하지 않고 커뮤니티 활성화에 참여도 안 하고 과연 그게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파트 공동시설의 어떤 그 회복 불능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에서는 이제 그 반감만 하지 마시고 그 입주자 등의 독선적인 민원을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65조에는 입주자 대표의 부당 업무 간섭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입주자 등의 부당 업무 간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그 검토를 하셔서 입법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악성 민원을 내는 입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그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그 합리적인 이성을 성숙시키는 그런 역할이 지자체에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용 부분, 전용 부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용 부분 관리만 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변기 뚫어달라, 배수구 뚫어달라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안 해주면 불친절한 관리소가 됩니다. 그렇죠? 관리 주체가 바뀌어야 되고 소장님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 관에서는 관리비 5대 절약 포인트 이런 거 그 유입만 내지 마시고 입주민들의 의무 이런 것도 가능한 포스터를 해서 게시판과 승강기에 붙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관리규약이 작년에 뜨거웠습니다. 관리규약이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서 양속에 위반되거나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 규범입니다. 내용을 관리규약 준칙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맞춰라. 그 다음에 신고를 했으면 수리를 반드시 맡아라. 이건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그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하면 되는 거지 내용까지 볼 의무는 지자체에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적 차치 부분의 어떤 영역은 보호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1분 남았으니까. 예. 장비 수선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동감하는 문제고요. 저는 동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표준 우리가 지금 한 700원, 800원 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100원 낸다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국토교통부가 다 안을 갖고 있는데 못 내는 것은 여러분의 관리비는 아니죠. 장기선 충당금이 지금부터 4배는 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최소 적립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표준 적립금이라도 제시를 해야 입주자 대표회가 의결권이 있는데 내 집에 대한 관리비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소유 개념이 아니고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장기선 계획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근본적인 거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파트는 지금이라도 경기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부실한 장기성 계획은 제대로 적산을 해서 세워주고, 지금부터 사용검사 해주는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낸 것을 정말로 적산이나 이런 항목이 맞는지, 소유 물론 원가 공개가 문제라고 하지만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을 뭐 산출은 적산은 제대로 하더라도 금액 공개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용검사 내주기 전에 장기수선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해 봐달라. 반려까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잡수입의 효율적 배분, 이거는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관리규약에서 소유자분, 사용자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법에 필요비, 유익비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고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 부분은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에 맞도록 좀 개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지금 승강기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가 지금 현장에서 너무 뜨겁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땅을 산다는 게 아니죠. 승강기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노후화를 시키니까 비용 부담을 좀 더 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았다가 지금 또 차감을 해주랍니다. 맞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의 수익으로 잡아서 그 목적에 맞게끔 관리규약에 넣어서 충당으로 넣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남으면 부족한 장충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개선이 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시간 1분만 주십시오. 예. 지금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31개 시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다닙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도청과 지자체의 이 엇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31개 시군에 또 행정이 다 틀리고, 그래서 가능한 한 31개 시군과 우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도청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그 현장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세 가지네요. 지금 보면 아까 그 위탁관리회사의 대형화 및 총액도급제 그 발의하셨는데,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고용 안정이나 최저임금 관련한 사항 하다 보면 총액도급제로 가면 아마 소장님들 최저임금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고용 안정이나 그 임금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총액도급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관리회사의 대형화 부분은 지금 경기도가 94%가 2016년 3월 기준 94%가 위탁을 하고 있고, 전국에 430개 위탁사 중에서 200개 넘게 관리하는 곳이 12개입니다. 그럼 대형화를 한다 그러면 12개 회사만 살아남고 나머지 300몇 개는 없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끝으로 2016년도 빅데이터로 인한 이제 556개 단지의 그 관리비 일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정확한 잣대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정된 556개 단지는 입주 대표회와 관리사무소장이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주눅들고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정감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주택관리사는 우리에게 인권이 있었는가라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행정관청이 국민의 권익과 도민의 권익 관점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단지에 배경 설명이 없었던 점, 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했던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상식과 정의가 부합하는 공동주택관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선미 경기도 회장님은 뭐 평소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히 많은 제안 또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택관리사의 고용 안정, 이게 이제 고용이 안정이 돼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그 역할 기능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주택관리사법의 만들어져야지 좀 자체 정화 작업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달라, 입주민도 뭔가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국토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중 사무총장님께 마이크를 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김철중입니다. 앞서 이선미 회장께서 또 그 앞서서 계속 발제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또 오늘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또 참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문제점은 알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말씀하신 내용을 또 일부에서는 그 민원을 통해서 국토부나 관련 단체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너무 민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다. 차라리 그 민원을 안 주고 그냥 아주 간단한 내용만 주면은 그거 가지고 개선,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데 민원에 시달려서 업무를 못 보겠다 이렇게 하소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임상호 부장께서는 네 꼭지를 가지고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선미 회장께서 말씀하신 문제, 또 뭐 부가세 문제라든가 사업자 선정 지침 문제, 또 우리 주택 가실 분들의 신분 보장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다 문제점을 알고 개선 방안을 알고 있지만 왜 정부가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럽니다. 공무원 대 일반 신분의 의견차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릅니다. 또 단지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자율성, 또 뭐 단지의 특성,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관리 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규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을 때 나중에 행정청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가 법규 위반돼서 행정처분이 냈다. 나중에 법원에서는 관리 규약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해결 방법은 관리 규약을 제대로 만들자. 그럼 관리 규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결국은 관리 규약에 대한 표준 샘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토부에서 만들고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샘플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냥 이걸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단지 특성에 맞춰서 만들면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임상호 부장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의무 관리 대상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잠깐 소개해 줬지만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김성찬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해가지고 전 의무 관리 대상으로 만들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오류가 있습니다. 100세대 150세대 했는데 그럼 200세대 비의무 단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세대는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오류가 좀 몇 가지 산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인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공동주택은 단지마다 어떤 물리적 특성이나 거주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먼저 확보돼야 됩니다. 강제성을 띈 효율적인 규제가 우리 공동주택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측면이 더 크므로 어떤 정부의 지침은 어떤 주민 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관리 감사반 구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감사반 구성은 관계 전문가하고 공무원 그리고 이제 주택 관리사 등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차가 좀 참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사가 처벌을 위한 감사인지 지도를 위한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감사했다면 전부 다 처벌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지도를 위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를 모두 참여시켜가지고 정당하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관리 감사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 주체에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철중 사무총장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관리규약을 잘 만들어서 이걸 지키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 아니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비의무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데도 약간의 문제가 보인다는 것하고 정부에서 너무 획일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어떤 면에서는 주민의 자율성도 중요하지 않느냐. 감사반을 구성할 때 여러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계 연구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이 한 분 와 계신데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박사님.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토론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련 주체들의 의식이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높아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59.2%에 달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거주 인구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파트 거주 인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수로 늘어나고 있고 또 위탁 관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가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주택의 수명을 계속 연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관리를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어 왔지만 잘 되지 않았다가 이제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고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관리 문제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창출이 건설이나 공급에서 이루어졌다가 한다면은 앞으로는 공급 물량은 좀 줄어들 것이고 관리 중심의 이제 임대 관리, 리모델링 등등의 전반적인 체인상의 후반부의 밸류 체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주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각종 법정 계획에 있어서도 재고주택관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현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뭔가 투명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갈등과 비리가 상당히 많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나 또는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 주택관리라는 영역에서 정부와 또는 관리 주체와 또 입주자 대표들과 지자체와 다 같은 거버넌스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초기 단계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공동주택 관리라는 이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업역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가 너무 시설물 중심의 관리로 되고 있어서 그거에서부터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너무 낮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보다는 시설물 관리다 플러스해서 서비스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관리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관리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늘어나야지만 관리업도 발전하고 관리사의 지위도 높아질 수 있고 그것이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시행이 되면은 여기서 공동주택 관리 영역이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이 임대업, 중개업, 시설관리업을 모두 다 포괄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업의 가치 창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업 중심의 건설 회사들이 세운 자회사 형태의 관리회사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관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 서비스업의 발전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관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일들의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서 이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이라는 굉장히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업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하면 첫째는 지금 시설물 중심의 관리에서 탈피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주택관리라는 그 업역을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뉴스테이가 도입되면서 주거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뉴스테이에서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라는 것이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만 주민들이 그런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양아파트 단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분양아파트 관리에도 주거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위탁관리가 너무 이 위탁 수수료 중심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총액 도급제로 가야지만 관리업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K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 관리업자 낙찰된 수수료 그 금액을 보니까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할 테인데 관리 수수료 낙찰된 금액이 보통 다 1,000만 원 단위 정도, 1,000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수준에서 이 관리 수수료 계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받아갖고는 관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너무 한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관리업이 서비스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업체가 어느 정도는 대형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공동주택 관리에서 주로 이제 물적 관리 중심과 플러스 입주자 관리라는 게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 관리는 아직은 서비스 개념이라는 게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주거 서비스 관점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접근해서 서비스 제공업자로서 서비스를 주택 관리가 결국은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주택 관리의 그 업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나온 많은 문제점들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역할에 관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의 재정립도 좀 필요한데,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가 사적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 지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구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그 공적 지원과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민간과 공공 간의 역할에 있어서 중복성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을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자체가 잘못된 판단을 해줌으로써 그게 그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의 그 역량의 제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주재체와 중앙기구 간의 협력관계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라는 것이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다 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자체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런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관리, 이제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세 번째 문제는 관리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업체의 문제인데, 주택관리업체 스스로의 체질 강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영세업체 비중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좀 더 체질이 강한 체질을 갖는 산업구조로 이렇게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자체 역할의 강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지원 감독의 기능을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담당 인력 및 재원의 확충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기능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게 업무가 순환이 되면서 다른 업무 하다가 이 업무를 맡고 이러다 보니 짧은 기간 내에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그 지식 수준을 이렇게 높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들에 대한 교육 기능 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그 K아파트 자료가 들어가서 보면은 자료들은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필요한 자료를 제가 궁금한 자료를 보려고 하면은 보기가 되게 좀 쉽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K아파트를 데이터를 만드는 것에 지금까지 집중해 왔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관리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스크린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지자체가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서비스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K아파트를 잘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숙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다 요약할 필요는, 그중에 꼭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관련 법도 생기고 지금 법원에 국회 계류 중에 있고, 또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이 발전되면 될수록 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업에 종사하는 그 업역하고 상당히 그 오버랩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단순히 주택관리사나 관리업체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주택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게 주택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크게 세 주체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그다음에 업체, 이렇게 나누어진 이 세 주체가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이라는 게 발전되면 될수록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제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 한국 주거서비스 소사이티라고 하는 전문가 단체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주거서비스라는 개념이 이제 주거복지라는 개념을 넘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관리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주택관리사 여러분들이 많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곽도 교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 토론의 행사를 해주신 우리 경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경필 지사님이 또 참석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이 벽원구 도시주택실장님이 또 자리를 하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가 좀 오늘 해야 할 일과 또 국토부가 해야 할 거, 이런 거를 간단히 좀 나눠가지고, 어차피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경기도가 해 주실 그런 걸 몇 가지를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공동주택 관리 전담 기구가 있는데 이것이 주관은 국토부가 하고 운영은 LH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국토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 저거는 전부 공무원이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최은수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니까 2년 3년 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뭐 우리 주택관리사분도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신분 보장도 안 되고 처우 개선도 안 되고, 또 주택관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계가 난립이 돼가지고 최저 입찰제로 정말 직원들 봉급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 대표도 보면은 정말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명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구, 예산과 인사가 독립되는 그런 기구를 만들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주택관리사 협회, 또 주택관리협회, 그 다음에 입주대표회의도 같이 좀 참여해서, 전문가도 참여해서 같이 거부원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주택관리사의 신분 보장, 앞으로 처우 개선,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토론회에서 결과로 해서 경기도가 필히 국토부에다가 이런 독립된 전담기구를 만들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 박수에 의해서 경기도가 꼭 국토부에다가 이런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 김정대 동대표 전하연 경기도 회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동대표 분들이 예는 많이 쓴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동대표가 해야 될 일이,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는 방법이 좀 미숙한 거예요. 그리고
각종 규정의 제정이라든가 개정,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관리비의 결산의 승인, 직원의 임명,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장기수선 계획의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업무 집행에 대한 승인, 사후평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대표에 대해서는 필수 교육과 심화 교육을 해가지고 필수 교육을 최소한 분기별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그야말로 능력도 향상되고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니까 영국 같은 데도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데도 전국 단위, 광역 단위, 지역 단위 합숙 훈련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라도 이 시범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건 경기도가 자체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래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좀 이런 문제를 나서주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가 좀 열심히 하시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파트 단지의 경우인데요. 저희가 배관 공사를 하는데 한 예산은 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묘하게 여기에 설계를 하고 감리라는 업체가 또 들어와서 얼마에 들어왔냐 하니까 1원에 들어왔습니다. 1원에 들어왔는데 이걸 저도 몰랐는데 입주 대표에서 또 오케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20억짜리 감리를 하고 설계를 하는데 1원에 들어왔다 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마침 보니까 여기 23페이지에 사전 컨설팅인데 저희가 보니까 여기 저는 군포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 단지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걸 뭐 경기도에서 좀 하시는가 봐요. 앞으로 이런 거를 설계 감리가 1원짜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경기도가 이런 거 하시면서 좀 제대로 보시가지고 현장도 좀 보시고 그것도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큰 금액을 할 때는 필히 일부 먼저 좀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걸 좀 하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데 이와 곁들여서 앞으로 공사 용역 같은 것은 위탁 대행 제도를 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좀 힘들면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좀 하면 좋다고 봅니다.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와 송파구와 이미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박원순 시장님이 참여했을 때 제가 같이 이걸 토론을 좀 했습니다. 했을 때 박원순 시장님이 이거 좀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도도 오늘 양경필 지사님이 계시면 좀 이래 부탁을 드리겠는데 안 계시지만 앞으로 시범적으로 이거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 제도인데요. 지금 연간 한 300억 정도가 공인회계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후 감사가 과연 좋은가? 우리가 이 기장 지도, 사전 지도를 해가지고 이 기장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가 아니고 감사 위주로 하나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이런 회계 감사에 대한 이런 매뉴얼도 만들고 또 사전 기장 지도 이런 걸 좀 해서 이 지금 현재의 회계 감사비를 한 3분의 1 정도로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같이 논의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만약 경기도가 이런 걸 한다 그래가지고 한다 하면 저 가서 자문 좀 하겠습니다. 이걸 해서 입주민들의 비용도 줄이고 또 이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생각해 보세요. 연간 300억 하면은 10년이면 3천억입니다. 저는 이거의 10분의 1만 이런 토론이라든가 입주민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관리사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하는 데 쓰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말 맞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준칙에다가 이거를 50% 잡수입의 50% 정도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침에 좀 내려주면 이건 가능합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넣어가지고 실제로 일선에서 동대표라든가 주택관리사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신나게
뭘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해서 수상될 때 거기에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뭐 그 말씀 좀 드리겠네요. 2009년도에 국토부에서 우수관리단지 선정 이걸 지침을 만들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수단지가 되는 그런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를, 주택관리소장을 해외에 좀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래 했는데 지금은 말이죠, 이게 정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래 할 때는 그 수상도 좀 보니까 참 좀 조금 미흡한데, 경기도가 뭐 2017년에 5명, 2018년에 5명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상은 좀 많이 해가지고 한 10발 더 해가지고 상도 좀 많이 주고 좀 해가지고 지자체 담당자들 좀 성진 가점도 좀 주고, 또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관리과에 애쓰는 분들도 성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가지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네? 혹시 이 방송을 지사님이 들으시면 꼭히 이걸 좀 시행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가 좀 날 수 있도록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곽도 교수님은 공동주택 지원 전담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동대표를 뭐 필수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회계감사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주열 대표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에 아파트 비리 척결운동부 대표 송주열로 많이 소개되었고요. 요거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어감이 안 좋다 해서 선진화 운동본부로 등록하자고. 그래서 선진화 운동본부가 시민단체 정식 명칭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리감독 시스템이 그 사후 약방문식 관리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먹은 것 같으니까 조사해보자 해서 조사해보니까 문제점은 발견되는데 사실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안 받고 그분들 다른 아파트 이사 가서 또 해먹고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그 민원 상담을 하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를 오늘 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예방적 관리 감독과 견제 기능 강화. 그러니까 이게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공무원이 사적 자치 부분을 관에서 개입해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법리를 모르는 분들이 가서 관리 감독 강화를 시켜서 아파트 비리를 줄이자. 뭐 주민들이 뭐 참여를 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비리가 줄어든다. 뭐 이런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실무에 뭘 하면 개선이 되는지 뭐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해먹지 못하게 하면 민원도 줄고요. 비리도 줄어듭니다. 이웃 간의 고소고발도 줄어듭니다.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먹지 못하게 하면 다툼도 없다. 그리고 형식과 절차가 공평하면 민주적인 절차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다툼이 없기 때문에 고소고발 줄어들고 해먹지 못합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법규를 만드시는 분들이 법리를 모르고 해요. 뭐 부동산이나 건축, 토목 이런 분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판결이 잘못되면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아파트 관리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경기도나 각 지자체에서 아파트 그 사업 승인을 해줄 때 우리 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층간소음 문제 이거 확실하게 해결 안 해주면 그 아파트 신축 허가 안 해줍니다. 사업 승인 못 해줍니다. 한마디만 하면 어린아이들 그 아파트에서 뛰놀고 커야 되는데 기어다니면서 귀고 뭐 살인까지 발생합니다. 이걸 정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비용 고효율 행정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고찰을 했고요.
세 가지입니다. 현행법이 관리 문제점이 있고 비리가 발생하는 유형 그리고 개선 방향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여기 관리비와 상관없는 규정들 지금 그 아파트 그 규약들을 만드는데 주택관리세 협회비 관리업자 뭐 장기수전 계획에서 3년 동안 계약해야 된다 이런 것들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비는 전달에 발생한 비용을 이번 달에 정산해서 부과하는 게 관리비인데요. 이걸 빼면 관리가 안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주택관리세 협회 분들이 영향력이 좀 큰데 이거 우리 창피하니까 이거 돈 한 달에 돈 10,000원 이거 해가지고 논란이 일지 않도록 서로 합시다. 한마디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세입자가 뽑은 그 입주자 대표가 의결만 하면 장기수정 충당금 마음대로 인상해가지고 세입자한테 부과를 시켜서 세입자가 알아서 집주인한테 받아가도록 돼 있는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그 관리 감독을 할 때 초기 단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초기 단계 민원 한 장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장기수정 충당금이 10억밖에 없는데 20억 공사를 하는데 10억을 대출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니까 대출 받아서 공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거 에스코 사업이라 갖고 지금 여기 수십 개 아파트,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난주에 청와대에다가 아파트 기획수사해달라고 탄원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적격 심사제가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 지침 보면요, 이게 좀 의혹이 있어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관리업자만 특별히 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를 빼고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적격심사제로 비리가 벌어지는데 적격심사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규약 준칙에 그 명확하게 선정 기준을 정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구청 공무원분이 관리규약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관리규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감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가 발생하는 유형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쇼킹한 얘기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비리가 발생하는데요. 설계를 합니다. 장기수선 계획 설계를 해요. 뭐 300만 원 이하는 저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 설계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립니다. 특정 업체에 무슨 물건을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풀리고 이렇게 하는데, 업체 선정할 때도 적격심사제를 하고, 네, 조용히 하세요. 발언자의 그 발언을 막는 건요,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주택관리사분들도,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잠시 후에 구청 공무원분들이 과태료 보통 1,000만 원 이하밖에 못 해요. 10억 부풀리고 1,000만 원 과태료 낸다고 제가 안산시 그 담당 공무원한테도 얘기했어요. 여기 과태료 얼마입니까? 그래서 300만 원 부과한대요. 자, 이런 데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수선 공사 계획을 경기도 차원에서 그 컨설팅을 해가지고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선 방향은 이거예요. 1분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입주민들이 내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 10명이 모이면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리주체 동의를 받고 공지할 수 있는 규정, 이거 굉장히 약법 중에 약법이에요. 그 다음에 30명이 모이면 방송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 포상제 실시해가지고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끝나고요. 예,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경기도 경찰청에 한 5억 정도 줘가지고 신고 포상제해서 신고 사범 접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수선 계획이 보통 15년 뒤에 승강기하고 대관 공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에 제가 가서 컨설팅하러 가보니까 33년 된 아파트에 그 승강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간 초과입니다. 시간 초과. 네? 시간이 초과.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관리계약 준칙에 그 분쟁이 있을 만한 내용을 쭉 집어넣어 가지고 관리계약 준칙을 수용하지 않으면 경기도나 그 지자체 예산을 3년 동안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한테 우편물을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 지원금을 끊는다고 해가지고 입주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선진화된 사회에서 토론 문화가 잠깐 자기하고 의견이 틀린 부분도 일단 듣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에게 발언의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그랬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하지만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이분한테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질서를 유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성규 박사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우리 두 박사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누승규입니다. 아무리 뭐 보면 이제 발제가 있고 아닙니다. 토론이 있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그 이해관계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뭐 뜨거워지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 저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공동주택 관리 문화라고 했으니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많은 방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발제자분들도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뭐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별로 신경을 덜 쓰고 있지만 아마 조금 있으면은 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대표로 하는 공동주택 노후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진행이 많이 되면은 30년만 지나면 또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의 자산가치 증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이제 사실은 용적률이 상당 부분, 예를 들어 한 250%나 290%, 한 200%만 넘어도 사실은 재건축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소유자들의 자기 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힘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전에 관리를 잘해서 정말 오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장수명화가 아니라 오래 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고 자신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들이 저는 제도적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비의무 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이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법안이 뭐 새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도 100세대, 100가구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상이면은 지금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의무관리 대상으로 포함이 됐을 때 비용 부담을 우려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국민소득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제도가 나왔을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국민소득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그리고 또 위탁수수료 등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의무관리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각 세대당 과연 얼마일까요? 저는 추상적으로 정부가 막연한 어떤 비용 부담을 우려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입주민들에게 받도록 하고 또 장수명화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 100세대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이상이면은 충분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게요, 또 공동주택이라는 게 가격별, 지역별, 규모별로 또 종류별로 지금 뭐 한 30세대만 되더라도 굉장히 고급화됨으로써 관리 비용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아파트들도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비의무 관리 대상 부분을 대폭 확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그런 어떤
추진 의지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이 장기 수선 계획과 관련해서는 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장에서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의 세부 기준들이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소유자와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와 사실 세입자가 거의 반반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가 입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실적으로 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아파트 관리라는 그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유 개념에서 지금 관리 개념 혹은 또 거주 개념으로 자꾸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변화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저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입주자라는 개념 속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도 입주자로서 당당한 권리, 단순히 그냥 선거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를 뽑을 때 투표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약을 할 때 소유주로부터 당연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 유지 관리 또 여기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 즉 처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유자를 대리해서 저는 의사표시를 하고 권리 행사를 하고 그 의무 이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현실을 외면한 상태에서 자꾸 생겨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실은 다른 논리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두 박사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핵심은 장수명화의 중요성. 정말 정부의 좀 관심과 정책적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보다 구체적인 지침과 세부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중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최초로 지금 온라인 토론 의견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토론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토론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기회를 좀 드릴 테니까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온라인 토론 의견이 장기 수선 충당금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장충금을 연차별 최소 금액을 법에서 정하기 바란다. 예를 들면 평당 얼마씩 하자. 둘째, 최초 장기 수선 계획서를 시공사에서 적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세 번째, 장충금을 지자체에서 준공 후 경과 연수에 맞게 산출 후 강제 부과를 요구하면 어떻겠느냐. 네 번째, 장기 수선 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 싶어도 입주자 대표회의 반대로 장충금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온라인의 토론 의견으로 나온 장충금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온라인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은 아파트 세대 전용 부분 민원의 대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해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를 했고, 관리소장은 재량권이 없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업무량이 정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하는 이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온라인 토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우리 주최 측에서 많이 들어온 의견 중을 대표해서 두 개를 소개를 한 것 같고요. 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지금 5시가 넘었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한두 분만 제가 기회를 드리겠는데 뭐 시간만 많으면 얼마든지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본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씀을 해주시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자기의 이름과 알겠습니다. 소속을 밝히고 말씀하세요. 예. 수원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3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장탄호 소장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공동주택 관리 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리입니다. 자, 나머지 분들은 분명히 토론회 주제 발표 이후에 분명히 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저 송주열 아파트 선진문화운동본부 대표님 박수 대신에 비난과 고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입대위 관계자분들하고 현장의 소장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 공적인 자리에 온라인으로 이 중계 방송되는 이 자리에서 해먹는다는 저급적인 그 용어를 쓰셨는데 그 해먹는 거 여기서 누가 해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입대위가 해먹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해먹는 거예요? 누가 해먹는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 집단적인 명예훼손 들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적인 아닌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해먹는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본인 지금 알고 계세요? 뭘 해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뭘 정확히 뭘 해먹었어요? 뭐를?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시는데요. 해먹지 못하게 하면 다툼도 없다고 했지 해먹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분명히 본인이 해먹는다는 뜻을 했어요. 그게 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자,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잡수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제가 요청하려고 미리 준비했다가 상당히 이 상황이 좀 이래서 제가 달리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잡수입이 상당히 애매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잡수입의 용처라는 것이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 범위에서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잡수입이라는 것이 관리비에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이렇게 돌려준다, 반환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한된 몇 가지가 아니더라도 관리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리비라든가 공동난방비라든가 아까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유선방송 시청료 그 유지 보수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검침을 하다 보면 가호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호검침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 가호비를 직원들이 부담하거나 다른 누군가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없는 그 상황에서 잡수입을 그리로 좀 반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열어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송주열 대표님이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흥분해가지고 절차적이 못한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사람만 더,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예. 네, 안녕하세요. 대한주택관리사 이사보는 김창현입니다. 우선 그 공동태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그 남경필 지사님과 그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은 관리비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일선 현장이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동태 관리 현장은 주거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세대수가 클수록 제곱미터당 단가가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반영이 되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크다면 관리비가 낮죠. 제곱미터당 단가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태 관리 현장은 인건비 비중이 공용관리비는 거의 80% 이상, 일반 관리비는 92%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인 산업 분야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K아파트에서 관리비 상태 표시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단지들은 좀 일반적으로 뭐 유의나 점검 필요, 그다음에 규모가 큰 단지들은 뭐 우수나 양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 K아파트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좀 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을 찾자고 하신 천연숙 박사님의 이제 견해도 굉장히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그 전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가지고 관리비 상태를 표시하는 제도는 정말 개선이 되거나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K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상태 표시제 이런 것도 폐지를 좀 하거나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경기도도 지난 2016년도에 예제 점검이라고 569개 단지 이렇게 회계감사 부적정 40개 단지하고 그다음에 단지 민원 5개 단지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524개 단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4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관리비 상태만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 상태를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두성규 박사님이 그 장수명화가 굉장히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낮아야 되거든요. 아까 임상호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하고 실제 집행하고 틀리다.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절감을 해야 되니까 안 써야 되는데 쓸 때 집행을 해야 될 때 집행을 안 하니까 건물이 노후화되고 장수명화가 안 되고 인건비 제대로 주면서 고급 인력을 갖다 써야 되는데 고령자만 쓰고 숙련 노동자들은 다른 고가의 급여를 주는 대로 다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현장에 대한 특성을 반영을 해서 관리 상태를 평가해 주시는 그런 제도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사실 늘 제가 이 토론의 자장을 맡으면서 고민에 빠지는 것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으라 믿고 우리 토론자 중에 꼭 좀 발언을 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여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계신 분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에서 의사 결정을 하시는 입주자 대표의 여러분, 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이고 예의와 상식을 다 갖춘 분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선진화 운동본부, 옛날에 비리척결 운동본부였지만 박원순 시장님 저도 좋아합니다.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균형적인 감각과 시각을 가지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토론을 할 때는 정말로 균형이 있는 시민단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좀 더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발전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제 토론을 지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제자 세 분 중에 꼭 이건 제가 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은 과장님 대표로 좀 해주시죠. 다는 답변을 못 해드리고요. 입대위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이선미 회장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대 지부장님께서 입대위 대표회 회비 납부를 해달라, 할 수 있도록 준칙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 관리계약준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아까 김정대 회장 지부장님께서 지부장 협회비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달라. 대구는 관리계약 준칙에 담아져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가 간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발제할 때 관리계약 준칙 심의위원회 구성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미 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주 저 등살에 못 살겠습니다. 고용불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부분 말씀하셨어요.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를 해달라. 컨설팅 제도 제가 올 처음 시범 사업으로 출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출발해서 기고 있습니다. 기는 사람을 뛰라고 그러면 넘어지죠.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시군에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기초단체 그리고 중앙에도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기초단체에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11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맡아서 일선 시군까지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선 시군에 지시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사 업무 위축, 감사로 인해 업무 위축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지껏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문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감사가 나쁜 것이냐? 저는 항상 감사라는 것은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적인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적 그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깊이 마음에 새겨 듣고 저희 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 이거 아까도 이제 뭐 곽도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일선 그 시군에 공무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준칙에 담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규약 준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다. 또 이 간담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전체 직원 우리가 6,134개 단지입니다. 경기도 내에 저희 직원 전부 6명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죠? 관리하는데. 저희도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저희가 서비스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도 조직 확대와 더불어서 서비스를 많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일제점검 부분 말씀하셨어요. 일제점검 부분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본회표에서 K아파트 부분 말씀하셨어요. K아파트를 그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검토를 이제 일제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었다는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면 같이 서로가 잘못된 부분이 뭔지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아까 17년도 감사 방향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철중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반 구성 말씀하셨어요. 입대의 대표, 입주자 대표의 관리주체 참여시키더라. 어떻게 보면은 뭐 타당한 말씀도 같아요. 또 반면에 감사를 받는 주체가 또 감사반에 편성이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관리규약 준칙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곽도 교수님이 그 전담기구 설치하자 이 부분도 저희 상당히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동대표 교육 마찬가지고요. 컨설팅 답변 드렸고 회계감사 3분 좀 줄이자. 예, 저희가 경기도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피해가려고 하는 것인지 입주민들이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준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뭐 그 컨설팅 부분 군포에 저희들이 군포에서 심의 컨설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른 건 송주일 대표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건 하는데 모두가 다 준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준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거기에 각종 전문가들,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또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의회 의원들, 또 여기 입대위 회장님들, 또 관리사협회 그 경기도 회장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심도 있게 결정을 한다면은 뭔가 우리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흥분하셨는데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할 것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꼭 하신 말씀 있어요? 1분 안에 하세요. 예, 1분 안에 좀 해주시죠. 예.
예, 지금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고 안내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제 최소 적립 기준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견 제시하시기로는 이제 어떤 뭐 면적별로 내지는 세대별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아파트의 어떤 구성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더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심화교육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도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기초단체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지자체에서 그런 심화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성남이나 남양주, 안양 이런 데서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좀 더 많이 확대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게시판에 뭐 어떤 게시물을 붙이는데 관리주체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만일 그것을 적절하게 이제 관리주체가 이제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게시판이 아마 엉망이 돼 버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려들도 조금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잡수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아까 건의하셨던 그런 정도의 잡수입 사용은 가능합니다. 잡수입 사용에 있어서는 이제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면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만으로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규약으로 정하거나 예산에 반영을 하면 이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제 두성규 박사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마디 멘트만 좀 달고 싶은데 솔직히 너무 근본적인 이야기를 바로 잘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좀 하면서 이제 100세대라고 하는 세대수를 이제 이야기한 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있는 어떤 비용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정말 더 근본적으로 하자면 그 두승규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이제 그런 비용이 오히려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발생시키는 그런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재건축을 무조건 능사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더 크게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좀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종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간 이상 오버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주최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물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흥분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경기도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맙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 이 분야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경기도에 감사함을 전하고 또 3분 발제 감사하고 또 7분 토론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지금 온라인 토론에 의견을 주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좌장을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온라인 토론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